빈속에 먹어야 하는 채소 과일식. 과일은 식후에 먹을 때 발효가 일어나 부패가 된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어서다. 혈당이 올라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다른 음식보다 나중에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 독소로 인한 간 수치가 올라간다. 과일은 완전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해독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열된 통조림 과일이 아닌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은 혈당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된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식전 과일도 맛의 종류에 따라 배합을 지키면 좋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가장 좋다.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장기간 고생한 60대 남성분이 오셨다.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각종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더 답답한 상황이다. 술, 담배, 커피, 빵 등 몸에 나쁜 것들은 다 끊었다. 식후에 속이 쓰린 증상으로 인해 저녁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식생활 습관을 면밀히 상담한 결과 식사 후에 꼭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와 담배를 끊은 대신 식후에 입이 텁텁한 증상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많이 먹게 되었다. 과일을 공복과 식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먹게끔 식단 지도를 했다. 한 달 뒤 더 이상 위장약이 필요 없을 만큼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사라졌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한다고 상담할 때마다 안내한다. 반응은 2가지다.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반응이다. 다른 반응은 나는 지금껏 식후에 먹어왔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형성된 인식을 전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주입된 경우는 더더욱 힘들다. 인간의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진화되었다. 생존의 이유다.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 덕분으로 몸의 이상을 못 느낄 뿐이다. 불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건강한 노후와는 멀어지게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원인은 떡, 과일,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라고 한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 몸에 안 좋다는 괴담까지 조성되었다. 라면이나 스팸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천연 영양제인 과일이 마치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발효가 되는 과일의 특성 때문이다. 발효된 음식은 몸에 좋지만 과일 자체가 몸 안에서 발효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일이 몸 안에서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소화가 어려운 가공식품들 다음에 먹어서다.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면서 여러 증상들이 생긴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이나 식전에 먹어야만 한다. 인간은 과일을 그렇게 먹어왔다. 식후 과일은 부패해 독소를 가져온다. 간에 좋다는 기능식품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준다. 화학적인 성분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에너지가 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복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과 섬유질 때문에 폭식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과일의 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에는 당 지수를 수치로 정해 놓았다. 혈액 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백미, 빵, 라면 등은 70이 넘는다. 과일, 현미, 통밀, 채소 등은 50 이하다. 컵라면과 김밥을 먹고 나서 바나나를 먹을 때 문제가 된다. 발효가 되어 배에 가스가 차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반드시 식전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인간은 오랫동안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생존해왔다.
과일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인 포도당, 단백질인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다. 과일에 든 영양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공복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 다른 음식과 섞어 먹거나 직후에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음식을 발효시켜 부패해 독소가 쌓인다. 엄밀히 말하면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또 하나는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과일은 번식이 목적이다. 가열을 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죽은 음식은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해 독소가 생긴다. 통조림 과일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과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대부분 식당은 사용하기 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통조림 과일을 쓴다. 죽어있는 과일을 고기와 김치, 밥 등이 범벅된 뒤에 후식으로 먹게 된다. 발효가 되면서 소화불량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결과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간식으로 과일 대신 커피나 빵을 먹는다. 과일의 당지수는 백미보다 낮은 50이다. 가공식품은 두려움 없이 먹으면서 자연이 준 혈당 조절 천연식품인 과일은 기피하고 있다. 과일의 천연당 성분을 가공당인 설탕의 포도당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인슐린이 더 오르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은 뒤에 과일을 섭취해서다. 당뇨의 범인은 과일이 아니다. 소화 속도의 차이가 핵심.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드라마에 고기 먹는 장면에서 과일을 먼저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 후식으로 차와 과일을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고기는 단백질로 소화가 가장 어려운 영양소다. 위장에서 3, 4시간 머무는 동안 부패되며 독소를 발생시킨다. 과일이 고기에 막혀 못 내려가고 발효가 되면서 몸은 산성화되어 속쓰림이 발생한다. 소화하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 없이 30분이면 위장을 떠나는 과일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과일을 먼저 먹은 후 식사를 하게 되면 맛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 짜거나 맵게 먹어왔던 식성을 변화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조미료를 느끼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식전 과일은 포만감을 유지해 식사량이 줄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설탕 섭취가 줄면서 당뇨 관리에도 효율적이다. 소화시키면서 사용되던 많은 에너지가 절감되면서 피로는 줄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식전에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일만 먹는 습관을 가진 이들을 프루테리언이라고 한다. 과일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단백질 결핍을 가져온다면 그들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실제 플루테리언들은 아주 건강하다. 식전 공복에 사과를 먹어 속이 불편하는 경우는 다른 과일을 먹다 위 점막이 회복된 후 먹으면 된다. 식전 과일도 배합을 지켜 먹으면 좋다. 가장 단맛이 나는 멜론이나 수박, 참외 종류는 별도로 먹자. 단맛이 나는 바나나, 포도, 무화과 등은 신맛이 나는 사과, 귤, 파인애플, 딸기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지방이 많은 코코넛이나 아보카도도 신맛 과일과 먹어도 괜찮다.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는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오랜 시간 과일은 공복에 먹어온 음식이고 인간의 위장은 이에 맞추어 진화되었다. 고기나 밥, 김치를 먹은 다음 과일을 먹을 때 심각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의 단백질에서 나온 독소들은 더욱 산성화되어 속쓰림을 유발한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뿐 과일에 있는 당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과일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전 공복에 섭취를 하면 에너지 공급과 함께 독소 청소를 해주는 완전식품이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뒤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라. 건강 상담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식습관, 수면 습관, 생활 습관, 대소변 상태다. 식습관에서 기본적으로 술, 담배, 커피, 탄산, 밀가루 섭취 유무와 그 양을 확인한다. 약은 먹는 순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절대 영구적일 수는 없다.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불편한 증상들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면 약 없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핵심은 해독과 체온 조절이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이 된다. 요요가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 다이어트 상담 고객들의 특징은 1년에 걸쳐 20kg을 감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80kg에서 시작해 상반기 3개월에 걸쳐 10kg, 하반기 10kg씩 3개월간 감량한다. 앞선 3개월은 충분한 식생활 습관을 만든 후 이후 3개월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2년에서 3년이 지나도 5kg 정도의 증가에서 그치게끔 몸이 세팅된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짧고 굵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끔 가공식품을 먹어도 해독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 몸을 회복시키는 첫 달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체중이 감량되면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진화 과정을 거치며 인간의 몸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최적화됐다. 근육보다 지방을 훨씬 더 소중히 한다. 비상사태인 오랜 기아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지방이 있기 때문이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지만 근육이 먼저 소비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다.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해 식사량이 늘어나 애써 배출한 독소들이 살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요요 현상이다. 단기간, 특히 한 달에 10kg 이상, 3개월에 20kg 이상을 감량한 경우에는 요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식단 조절이든 운동이든 기능식품이나 약품에 의한 감량이든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힘든 다이어트 기간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와 함께 언제든지 살을 뺄 수 있다는 심리로 예전과 똑같이 먹는다. 대부분 3개월 안에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간다. 요요 과정을 거칠 때마다 몸의 신진대사 능력과 회복 능력이 감소된다. 요요가 반복됨에 따라 몸의 부작용으로 각종 질병의 징후와 통증을 접하게 된다.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임금님의 다이어트는 오랜 시간 상담들을 통해 정립한 프로그램이다. 임금님처럼 내 몸을 아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명명했다. 임금님의 다이어트는 기본 3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한 주는 준비와 적응에 소요된다. 해야 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면 준비가 끝난다. 이후 2주 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매일 실천해 나간다. 15일 정도가 지나면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회복되는 컨디션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4가지의 기본 원칙이다. 아침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는다. 백미는 현미로 전환한다. 식전이나 공복에 과일을 챙겨 먹는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섞어 먹지 않는다.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섭취 방법이다. 백미를 먹게 된 경우에는 평소 양의 절반만 섭취한다. 2주차부터는 현미 섭취를 못할 시에는 백미는 아예 먹지 않는다. 라면, 국수, 파스타, 우동, 빵 등 섭취는 제한한다. 치킨,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돈가스, 콜라, 커피는 첫 주까지만 허용된다. 2주차까지 점심, 저녁 모두 일반식으로 한다. 3주차부터는 점심만 일반식, 저녁은 채소 과일식이다. 아침 식사에 밥을 챙겨 먹어온 경우는 첫 주는 격일로 실천한다. 하루는 백미, 다음 날은 과일 주스를 먹는다. 2주차에는 백미를 현미로 완전히 바꾼다. 3일은 현미를, 4일은 과일 주스만 먹는다. 마지막 3주차에 아침 식사는 완전히 과일 주스로 대체한다. 오랜 시간 아침에 밥을 먹는 습관은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밥을 먹은 날의 아침과 과일 주스로 시작한 아침의 차이를 직접 느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과일을 먹는 게 좋고 과일 주스도 먹기 편해 장기간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다. 섬유질이 없는 과일즙으로는 먹지 않는다. 저녁 8시에서 다음날 8시까지 기본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첫 주에는 배가 고프면 바나나, 토마토, 오이 등 채소 과일만 먹는다. 취침하기 1시간 전까지다. 2주차에도 밤에 허기가 느껴지면 약간의 섭취를 한다. 최대한 물만 마시도록 한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밤에 느껴지는 허기가 사라지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3주차에는 밤 9시까지 물만 섭취하고 최대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도록 한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숙면을 방해한다. 밤중 허기가 사라지는 것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상태에 따라 적응 기간이 차이가 난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과일 주스만 먹는 날을 정한다. 이틀 이상 할 때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고구마나 감자를 섭취한다. 최대한 오이나 양배추, 토마토 등 채소로 허기를 달랜다. 좀 더 빠른 체중 감량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 주 평일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현미식이다. 주말은 과일 주스만 섭취한다. 2주차에 평일 점심은 현미식, 저녁은 채소 과일식이다. 토요일은 단식을 하고 일요일은 채소 과일식이다. 3주차 평일 점심 저녁 모두 채소 과일식을 하고 주말은 단식을 한다. 3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매주 일주일에 하루만 채소 과일식을 해나가는 습관만 가져도 몸의 치유 능력은 유지된다. 만성 질환인 두통, 소화불량, 아토피, 비염, 변비 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동물성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섭취를 제한한다. 림프 시스템의 독소들이 청소되고 나면 동물성 식품을 조금씩 먹어도 괜찮다. 대부분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몸에서 더 이상 나쁜 물질을 받지 않게 된다. 이후 한 달에 이틀 연속 채소 과일식을 해주면 더욱 좋다. 임금님의 다이어트 스케줄, 초보자를 위한 해독 다이어트. 1주차, 일주일에 하루만 과일 주스만 먹기. 2주차, 일주일에 이틀 연속. 3주차, 일주일에 3일 연속. 4주차, 일주일에 3일 연속. 5주차, 일주일에 이틀 연속. 6주차, 일주일에 하루만 과일 주스만 먹기. 이 주기를 2번 하면 12주차, 총 3개월에 걸쳐 한다. 100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본 3주씩만 해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수면은 7시간 이상 하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 유지하기, 기상 후 체중을 재고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30분씩 햇빛을 쬐며 산책하기. 튀긴 음식과 밀가루 음식은 최소화하기. 처음부터 3일 이상 과일과 과일 주스만을 먹기란 어렵다. 우선 100일을 목표로 훈련을 해 나간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100일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과일과 과일 주스, 채소 정도만 연속으로 먹는 날을 점차 늘려 최종 5일까지 되게 한다. 처음 한 주가 힘들지 3주째가 넘어가면 마지막 4주부터는 쉽게 한다. 그만큼 달라진 내 몸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다. 자연 치유된 몸을 통해 질병 없이 약 없이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채소 과일식을 하는 시간을 늘려도 된다. 핵심은 가열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내 몸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 것이다. 몸을 해독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언제든지 하루에서 3일을 채소 과일식으로 독소 청소와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몸을 청소해주는 원리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 며칠간은 림프 시스템에 좋은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끝나는 방법이 아니라 평생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임금님의 다이어트다. 몸에 좋은 기능식품을 계속 찾을 필요도 없다. 신선한 채소, 과일식이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충분하다. 포기하지 말고 생각이 날 때 하루만 실천하자.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미소님들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이어트 하면 굶어야 하는 고통스러움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의 저자인 조승우님은 맺은 말에서 이 책을 읽고 난 뒤 가장 쉽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 아침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2. 우유와 빵, 우유와 시리얼은 절대 금물이다. 3. 아침밥 역시 현미밥보다 채소 과일식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4.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최소 12시간은 물만 마시고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이유는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5. 체중 감량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최소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7대3의 법칙은 두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70%와 30%의 비율을 채소 과일식으로 하고 통곡물로 유지하는 완전 채식주의자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70%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을 먹고 30%만 가공식품을 먹자고 합니다.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요거트 등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한 주의 일요일은 반드시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해 몸을 회복시키라고 합니다. 채소 과일식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 주자고요. 건강은 삶을 살아가는데 최우선 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술술 풀리고 혹여 어렵더라도 기운내서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새해를 맞이하며 꼭 하는 건강 다이어트를 이번에는 채소 과일식으로 도전해 봅니다. 미소님들도 건강한 다이어트 도전해 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